코로나19 여파로 접경 지역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제 지역도 관광지와 상가를 찾는 사람이 없어 감염 지역과 똑같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청년들의 입대 모습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입영 행사 대신에 체온 측정과 문진표 작성을 거쳐야 했고 가족들과 먼 발치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원주에서 오늘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도 신천지 신도였는데 신천지 신도 검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결과 춘천은 철원, 화천, 양구와 합쳐져 갑과 을 선거구로 변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선거구다 보니 유권자들의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의 발길이 얼어붙으면서 접경 지역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인 인제 지역도 주요 관광지와 상가마다 찾는 사람이 없어 감염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있는 내린천 휴게소. 비가 오는 평일 오전 시간대라지만 주차장이 아예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년 이어지던 봄철 단체 관광버스는 구경조차 못할 정도. 고속도로 개통 이후 농특산물이 연간 30억 원씩 팔려나가던 판매장은 매출이 70%가량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평일 한 500~600만 원 정도 했고 주말에 돈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올 이후에 아마 한 30%밖에 매출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거 직원 인건비나 나올까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구는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지만 주요 관광지마다 관광객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박인환 문학관과 산촌 민속박물관은 80% 이상, 자작나무 숲도 한 달 사이 8,000명 이상 관광객이 감소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지역 축제를 잇따라 취소하면서 시내 주요 상가와 음식점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관광 손님도 없고 또 체육 행사도 전면 취소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텅텅 비었어요, 식당이. 접경 지역마다 군부대 면회객이나 외출 예방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 이어 국내 관광객도 줄어 접경 지역 지자체만으로는 이렇다 할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지만 인근 감염 지역 때문에 동반 경기 침체 현상을 빚고 있는 접경 지역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과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단체 생활을 하는 군부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병장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던 입영 행사도 취소됐는데요. 입소 장병들은 마스크를 쓰고 체온 측정과 문진표 작성까지 거쳐야 하고 가족들은 먼 발치에서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달라진 입영 풍속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 사내면에 위치한 27사단 신병교육대. 장병 180여 명이 새롭게 입대하는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이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차량 소독제. 차에서 내려도 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연병장으로 가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군부대 출입이 제한돼 입영 행사가 모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입영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 소독제는 필수, 마스크도 군에서 제공한 디지털 무늬 마스크로 바꿔 착용해야 합니다. 셀블로 받은 걸로 바로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착용해 주세요. 이어서 체온을 측정하고 해외 여행력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묻는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임시 목걸이도 출신 지역별로 분류했습니다. 해외여행 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고. 경남이네? 경남은 어느 지역이죠? 부산. 대구 경북 지역 입영자는 입소 시간을 아예 다르게 분리했고 군을 가는 마치 선별 진료소처럼 접촉을 최소화하는 시설에서 진료를 봅니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대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하죠, 집에서도. 그래도 왔으니까 잘하고 가서 그게 모습 보이는 게 더 좋은 모습이니까 열심히 하고 와야죠. 연병장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부모들은 먼 발치에서 그저 아들이 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하죠. 예. 입소식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모습 못 봐서 좀 서운하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코로나19가 입대 풍경까지 바꿔놨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에서 오늘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강원도에서 확진 환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에서도 17번째 확진자인 이 여성도 신천지 신도였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소강 국면에 들어갔지만 신천지 신도 검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사흘 만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산동에 사는 41살 신천지 신도 여성으로 9번째와 16번째 확진자의 딸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일 이미 한 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어머니인 16번째 확진자가 입원한 뒤 증상이 발현됐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받은 재검 결과 양성이 나왔고 경증 환자로 분류돼 원주 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시가 신천지 집단 숙소 거주자 154명에 대한 전체 검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아직 10%가량이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 중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원주에만 신도와 교육생을 합쳐 194명이 대상이지만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고 도내 전체로는 유증상자까지 합쳐 미검사자가 100여 명에 달합니다. 강원도는 이들이 검사에 계속 불응하면 강제 처분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염에는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료를 더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에서도 확진자가 드문드문 나오면서 사실상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도내 확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신천지 신도인 만큼 이들의 검사 결과는 여전히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기존 춘천 선거구는 사라지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 을 선거구가 생겼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선거구로 바뀌다 보니 유권자들의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춘천, 읍면동이 각각 어떤 선거구에 속하는지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읍면동 주민들의 표심에 대해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 정치권의 이기심에 끝내 춘천 선거구 분구가 무산됐습니다. 대신 춘천과 철원, 화천과 양구를 묶은 선거구가 탄생했고 이 선거구가 갑과 을로 분할됐습니다. 먼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춘천 퇴계동과 석사동을 비롯해 후평동과 효자동, 근화동과 약사명동, 조운동과 교동 등 춘천 25개 읍면동 가운데 19곳이 한 선거구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는 25곳 중 나머지 지역인 신부급과 동면, 서면과 사북면, 북산면과 신사우동에 철원과 화천, 양구가 결합됐습니다. 한마디로 갑 선거구는 춘천 남부 지역, 을 선거구는 춘천 북부 지역에다 접경 지역을 묶은 선거구입니다. 어찌됐든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확 바뀐 선거구에 따라 유권자들의 표심이 관심입니다. 춘천 읍면동별로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춘천 갑 선거구인 퇴계동을 살펴보면 허영 후보가 49.4%를 득표했고 김진태 후보는 45.4%였습니다. 석사동에서도 3명의 후보 간 득표율이 퇴계동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춘천 갑 선거구 중 퇴계동과 석사동을 뺀 나머지 17곳에서 김진태 후보가 다른 두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춘천 북부 지역인 현재 을 선거구 서면과 사북면에서는 김진태 후보가 65% 이상을 득표하며 다른 두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다만 현재 을 선거구 중 춘천 동면 지역에서만 허영 후보가 김진태 후보보다 2.8%포인트 더 많이 득표했습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 지역에서는 당시 황영철 후보가 각각 42%와 53%, 51%의 득표율로 다른 두 후보에게 모두 앞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선거를 한 달여 남겨두고 뒤바뀐 선거구는 물론 코로나19로 예비 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 선거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과 을 선거구에는 기존 유권자들에게 낯선 후보들이 많습니다. 처음 투표권을 가지게 된 만 18살 유권자들의 투표율로 변수 중 하나입니다. 강원도 선거구마다 대진표가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런 변수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도내 신천지 신도들의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해제 시점을 하루 앞두고 강원도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신천지 관리 대상 신도 14,000여 명의 자가격리 해제 시점이 내일 자정으로 다가오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과 협의 후 해제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신천지 신도와 확진자가 많은 곳은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내 신천지 시설 공개에 대해서는 숙소는 개인 공간이고 건물주들도 공개를 꺼리고 있어 현재로서는 공개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하순 입국 직후 기숙사에 격리됐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격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강원대 중국인 유학생 45명은 오늘 오전 기숙사 격리에서 풀려나 2명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32명은 기숙사, 7명은 삼척 캠퍼스, 4명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기숙사 입사 예정인 학생들은 동계 방학 생활관에서 지내다 오는 24일 본인이 배정된 기숙사에서 지내게 됩니다. 한림대 기숙사 격리 유학생 29명은 오는 15일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홍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자체 수급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마스크가 무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주 홍천군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서 6천여 장의 마스크를 제작해 지역 내 이 반장과 노인회 등에 배부했습니다. 또한 이달 중순까지 당초 계획한 8만여 장의 마스크를 지역 주민에게 배부하기로 하는 등 마스크 자체 보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거부당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익명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지만 사업주가 자녀 돌봄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직장 내 눈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닉네임 등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자율 개선을 지도하고 불응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도내 4.15 총선 후보자가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현역 권성동 의원과 최명희 전 시장을 컷오프하고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천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 후보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는 한기호 후보가 각각 우선 추천돼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는 이양수 의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는 이철규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는 박선규, 유상범 예비후보에 추가 공모를 신청한 김덕만, 이충우, 김규환, 홍병천 등 총 6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오늘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예비후보는 3선 국회의원에 대한 도전에 춘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며 기존 춘천 유권자들로만 이루어진 갑 선거구에 출마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예비후보는 내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선언과 함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 선대위와 접경지역 예비후보들이 접경지 군인 주민등록 이전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했습니다.
이광재 민주당 강원권역 선대위원장과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예비후보,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예비후보들은 민주당 영입인재인 김병주 전 육군대장을 평화지역 군인 주민등록 이전을 위한 법 개정 추진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 추진위 구성을 중앙당에 요청하고 경기도 내 6곳 접경지역 후보들과의 정책 연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춘천 홍천 국도 5호선 확장 사업을 총선 공약에 포함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춘천 홍천 국도 5호선 확장 사업 촉구 추진위원회는 오늘 도의회 앞에서 지난 2016년 사업이 중단된 국도 5호선의 4차선 확장 사업을 즉시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지역 국도가 굴곡과 경사도가 심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물류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다며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우려되는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원 2학습터의 신학기 특별학급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습터는 주요 교과학습 동영상과 평가 문항을 탑재해 초중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강원 2학습터는 초중학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튼튼 2학급을 포함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특별학급 11개를 개설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춘천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시민들이 48명으로 줄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 확진 환자 2명과 접촉했던 271명은 2주 동안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 모두 해제됐고 신천지교인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의심 환자 48명만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춘천시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더라도 2주일 동안 능동 모니터링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는 1,194명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2명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천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활동에 기관단체의 인력과 장비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축협에서 가축 방역 차량 7대를 지원해 관내 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에 나섰으며 홍천군 의용소방대도 방역 소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 20기갑 여단에서도 방역 지원 계획을 밝히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활동에 민관군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 대학생 630명과 고등학생 109명 등 73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